자, 이제 오늘 개강하는 날이죠, 여러분. 혹시 올해 시험 치신 분들 있어요? 시험 치신 분? 시험 한 분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시험을 이제 쳤는데, 그쵸? 정보사회론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정보사회론은 이제 9급하고 7급이 있는 거거든요. 9급과 7급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 9급하고 7급하고 이게 이제 난이도 차이는 엄청 났어요. 오늘 이번에는 그쵸? 7급 굉장히 어렵게 났었거든요. 근데 9급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작년 이제 근데 9급도 이제 쉽게 난 건 아니고 작년 7급 수준으로 났어요. 작년 7급은 할만 했거든요. 근데 올해 7급은 이게 진짜 어렵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치? 9급하고 7급하고 출제하는 사람이 어때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어떨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을 것 같지, 그치? 당연히 같지, 그치? 이거를 뭐 2명씩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그치? 국가도 어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내는 거죠. 같은 사람이. 그 매년 같을까요? 매년 다를까요? 사람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하네. 근데 그쵸? 모르겠어. 이게 같은 사람이 낸 건지 다른 사람이 낸 건지는 뭐 매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같은 사람이 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시멘틱 웹이 나오고 여기는 온톨로지가 났거든요. 온톨로지가 뭐 시멘틱 웹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있고 인공신경망도 어때? 비슷하게 났고 뭐 정보 격차 이게 비슷하게 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같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낸 사람이랑 올해 낸 사람이랑 어때? 이게 뭐 다른 사람이든 같은 사람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럼 이제 항상 이제 9급과 7급 시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비슷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신경향 문제가 많이 나오겠어요? 9급하고 7급 중에는 어떤 게 신경향 문제가 많이 나오겠어? 7급이 신경향 문제가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7급 시험은 어떻게 날지 몰라. 이거는 시험을 장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시험을 안 쳐봤거나 뭐 그치? 지나치게 뭐 자신 있게 말하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거는 사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7급에서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전략 기술들이다. 이게 빅데이터라든지 뭐 그치요? 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신경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때? 이게 처음에 여기서 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9급에서 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때? 여기 논문들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때? 여기서 논문이 나오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 7급 정도의 난이도와 주제들로 어때? 올해 나면 그쵸? 올해 7급이 이렇게 어렵게 났으면 어때요? 내년에 9급 시험은 또 그 주제들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9급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어때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어때요? 완벽히 정복해서 공부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7급은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 그치?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올해는 생각해 보면 정말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 60점 맞으면 정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60점 맞으면 정말 고득점 한 게 되는 거지. 그쵸?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 뭐 정말 고득점은 아니지만 어때? 한 80점 맞으면 고득점이다. 그쵸? 그래서 정보사회론으로 딸 수 있는 점수는 어때? 다 맞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9급, 7급인데 올해가 특히 그렇고 작년까지는 어때요? 이게 뭐 한 70점이면 얘는 한 80점 이 정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9급 시험에서 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집단 지성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집단 지성 뭐 이제 이런 배워 이런 걸 그쵸? 그리고 뭐 이번엔 나지 않았지만 어때 플랫폼 경제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9급에서 이제 지금까지 난 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서에서 이제 사실 여러분 이 두꺼운 책에서 몇 문제나 났을 것 같아요 이번에 9급 시험에서. 그치. 여러분은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구나. 그쵸? 네. 이 기본서에서 한 3문제 정도 났어요. 그렇게 이걸 공부를 왜 하는 거야? 근데 3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붙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쵸? 그리고 기본서에서 한 3문제 나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시험에 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전략기술이라 그래. 전략기술. 왜 전략기술이라고 부르냐 하면 가트너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트너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10대 기술을 발표하거든요. 거기서 발표한 10대 기술이 낫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때? 최신 기술,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최신 기술을 그냥 전략기술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제 뭐야? 이게 논문, 뭐 이런 것들, 그쵸? 논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보사회론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기반이 되는 학문이 뭘까? 정보사회론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사회학이 이제 그치 교수님들 보면 어때요? 정보사회론 강의하는 대학에서 정보사회론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정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래서 어때? 정보사회론, 사회학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언론정보학과가 있잖아요. 그치? 언론정보학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체 철학 같은 게 나와. 이해하셨죠? 이번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지만 뭐 매체 철학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했었어, 사실. 자. 근데 올해 7급을 보니까 또 정보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론정보학과 말고 또 무슨 정보학과가 있어? 그 문헌정보학과가 있대, 그치? 문헌정보학. 그래서 제가 문헌정보학은 제가 공부를 이거 사실 뭐 다른 것도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다. 대학 다닐 때 그게 뭐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뭐 가르치다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7급의 특징은 그쵸? 이걸 문헌정보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어때요? 여기서 또 많이 났다. 그치?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문헌정보는 이해하셨죠? 문헌정보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무리 어렵게 나도 있잖아요. 제가 강의한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쉽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렵고 쉬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고 쉬운 거야. 이게 내가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어렵고 쉬운 거예요. 정보사회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헌정보학과에 관련된 그치? 문서를 어떻게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록학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서서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올해는 이 부분을 보강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전략기술들에서 인공신경만도 어때요? 점점 어렵게 나. 처음에는 어때요? 그냥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블록체인이 뭐야? 그냥 그 정도만 알면 기사 정도 알면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어때요? 점점 이제 어렵게 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도 있거든. 이런 것도 뭐 전략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얘는 자, 얘는 2019년에 어때요? 가트너에서 어때요? 전략 기술 발표했을 때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책에는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도 책에는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어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겠다라는 거죠. 언제나 좀 자세하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때요? 계속 나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조금 더 어때? 내용을 보완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럼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어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렵게 나면, 그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꽈락이다. 이해하셨죠? 꽈락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그러면 이제 어때? 지금 3문제밖에 안 나는데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그러니까 작년 얘기를 해보면 어때? 작년 전반기 시험이 있었고, 그렇죠? 또 어때? 추가 채용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채용 시험이 없었다면 어때? 그 시험이 어때? 이번에 치러졌을 시험하고 비슷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작년 전반기 시험과 이제 경향으로 보면 어때요? 작년 전반기 시험과 비슷했다, 그렇죠? 추가 채용 시험에서 그 전반기 시험 보고 나서도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수험생들이 이거 이제 버려, 이거 보지 마, 이거 이제 쓸모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는 또 어때? 여기서 한 반 정도 나고, 그 반 정도 나는데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 함부로 시험을 장담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함부로 시험을 장담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함부로 시험을 장담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내가 이제 이거 빼고는 내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7급 시험도 80점 맞을 거다. 내 강의만 들으면 그렇게 했는데 9급 시험이 80점 맞고, 그치? 7급 시험은 어때? 그렇게 못해서 제가 굉장히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한테 어때요? 굉장히 미안한데, 근데 아직 미안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발표 나가면서 붙으면 되는 거잖아. 수험생이 이해하셨죠? 붙기만 하면 내가 미안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아서 어때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서 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꼭 이제 어때요? 진짜로 고득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 추가 채용에서는 어때요? 정말 정보사회론 고득점에서 다른 과목에 다른 과목 점수들을 보충해가지고 붙은 사람들도 많았어. 이해하셨죠? 근데 그건 전 위험한 것 같아. 그거는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때요? 골고루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정보학이 이거는 이제 딱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항상 어때요? 출제 범위 내에서 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어때요? 꼭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 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심리학이라는 과목도 이거 확립된 학문이잖아. 그렇지? 확립된 학문들은 어때요? 이거는 낼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립된 학문들은 낼 게 정해져 있어. 근데 워낙 사회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제가 이제 가르쳐 보거나 이렇게 해도 이게 학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여러분, 제가 사회학 전공했어요. 그래서 나는 욕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학문인가? 근데 사회학도 그런데 어때요? 정보사회로는 더 그렇다. 그렇지? 아직 정립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이게 특히 정보사회로는 이게 어때요? 언론 정보도 있고 문헌 정보도 있고 이 세 개를 어떻게 내야 될지도 어때? 아직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문항수도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공무원 시험에는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사회라는 과목 어떻게 이제 구성됐느냐 하면 정치와 법, 이게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있을 때 얘는 10문제, 얘는 5문제, 얘는 5문제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근데 여기서도 어때? 사회학, 언론정보학, 문헌정보학이 있을 때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때? 이거 10문제, 이거 5문제, 이거 5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립될 것 같지만 아직은 이런 게 없다, 그치? 어떤 교수님이 자기 관심 있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한 15문제 나고 이거 5문제 나고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날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때? 여기서 5문제 나고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또 어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 기술 같은 거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때요? 앞으로 그치? 임용되신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사실은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그쵸? 저랑 같이 이제 이거를 이제 단점을 보완한다. 작년 강의를 보완하면 여러분 어때? 다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그쵸?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올해 아주 어렵게 난 거지만 또 매번 보니까 어때? 그래,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여러분도 이제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제가 어렵구나. 그럼 어때? 여러분도 어렵게 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가르치면 어때? 아무리 어렵게 나지도 않아. 그치? 가르치면 쉬운 거고 안 가르치면 어려운 거니까 사실 이렇게 문제가 어려웠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치? 누구 탓일까요? 강사 탓이지, 그치? 강사 탓이지. 안 가르쳤으니까 어려운 거죠. 어때? 가르쳤으면 이제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 자,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이야.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어때요? 너무 어렵게 나니까 어때? 이거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이거 공부하지 말고 다른 과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어때? 거의 과락 맞아. 그러면 그쵸? 그래서 과락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이제 처음에 시험을 딱 봤을 때는 어때?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공부할 필요가 없네. 근데 실제로 어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9급은 80점에서 70점에서 80점 정도는 맞았거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 대비가 된 거야, 작년에. 그건 제가 강의를 잘 한 거야. 그쵸? 근데 이제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게 대비가 이제 좀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올해 또 보강하면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뭔가, 그쵸? 첫 시간에 딱 믿음을 딱 줘야 되는데, 그러네, 여러분. 믿음을 줘야 되는데,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사기를 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고, 저도 준비하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제 또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내용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공부는 우리가 어때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승강장 같은 거예요. 승강장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막 플랫폼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플랫폼이 뭐야? 라고 하면 뭐 시스템 같은 시스템. 근데 시스템인데 무슨 시스템이냐 하면 어때요? 우리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본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백화점은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어때요? 철도 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역마다 있잖아요. 역마다 어때? 그치? 백화점, 좋은 백화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치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이 플랫폼 승강장에 어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어때? 여기에 뭐도 있어? 상점도 생기고 백화점도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하면 제 카페를 만든 거예요. 카페를 만들어서 정말 뭘 많이 했어요? 그치. 내가 질문도 하면 다 밤 4시가 될 때까지 다 질문 답변을 다 달아줬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웬만한 질문 같은 것들은 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앞으로도 어때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 카페에 가서 뭐. 처음에는 이제 거의 뭐 99%가 제가 쓴 글이야. 다 이해하셨죠? 99%가 제가 쓴 글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여러분, 회원들도 자기들이 이제 막 글을 쓰고 또 제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어때요? 자기들이 이제 책을 우리가 이거는 꼭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어때요?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걸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 절대로 경쟁이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이걸 활용해서 공부하는 사람과 어때요? 활용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뭐 책을 읽거나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어때?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치?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질문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또 댓글을 달 거다. 그치? 근데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은 어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지? 뭘 궁금해하지? 이걸 생각해보고 어때? 다른 사람들과 어때? 비교를 해보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요걸 이용하세요. 카페를 이용한다. 그치? 카페가 네이버가 만든 건 아니지만 다음이 만들었지만 어때? 이게 카페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야.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앞으로 1년간 카페를 잘 이용한 사람들은 똑같이 강의를 들었어도 어때? 카페를 잘 이용한 사람들은 고득점 했다라는 거죠. 거의 뭐 90점 육박한 사람도 있어. 이해하셨죠? 그럼 자기가 시험을 잘 봤으니까 어때? 제가 복원하지 않더라도 어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복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어때? 이걸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 그치? 그리고 저한테 강의를 듣고 제 카페를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뭐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서 1년간 잘 공부를 하면, 그쵸? 7급이든 9급이든 어때요? 이게 정말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 그치? 여러분, 시험을 잘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합격하면 잘 보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합격하면 잘 보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게 어때요? 뭐 많이 날지도 몰라, 사실. 이게 많이 날지도 모르고 어때? 많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기본서를 알고 있어야, 이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또 정보사회론이 뭔지도 알고, 또 어때? 모르는 문제가 났을 때 찍을 수도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때요? 우리가, 그쵸?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19페이지를 지금 피시면 돼요. 19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쵸? 지금 정보사회론이니까 뭐부터 배우겠다는 거예요? 정보부터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정보부터. 그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야. 자, 정보부터 배운다고 하면 있잖아요. 정보가 뭐니?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럼 정보가 뭐니? 그러면 정보와 비슷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정보라고 했을 때 정보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에는 뭐가 있냐 하면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그 데이터는 뭐예요?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자료라고도 해요. 자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도 있다. 지식. 그 데이터나 정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정보는 데이터나 지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치? 데이터나 지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어때요?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어때요?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데이터는 있잖아요. 데이터는 어때요? 정보 전 단계일까? 정보가 이제 만들어져야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야? 데이터가 있어야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데이터가 있어야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치? 그래서 데이터, 그치? 데이터. 자, 여기 다 이상, 그치? 데이터가 뭘로 가는 거야? 정보가 되고, 정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인데, 그럼 이제 데이터, 정보, 지식에서 어때? 이 차이는 뭐냐 하면 구조화라 그래. 구조화.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구조화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구조화라는 건 질서를 갖는다는 게 구조화야.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어때요? 여러분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은 뭘로 돼 있어요? 철근으로 돼 있고 모래하고 자갈, 물, 시멘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질서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고 배합 비율도 잘 있고 이게 뭐야? 이게 구조화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화돼 있을 때 정보가 되는 거고 정보를 잘 정리해서 어때요? 이게 또 질서를 갖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데이터, 정보, 지식 중에서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보편성을 갖는다. 일반화된다. 그럼 어느 쪽이 보편성을 갖고 일반화될까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갖는다거나 일반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때요? 얘는 모든 시대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일반화야.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어때?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보편성을 갖는 건 어떤 쪽, 어느 게 데이터, 정보, 지식 중에서 어떤 게 보편성을 가져?
지식이 보편성을 같이 이해하셨죠? 일반화다. 그럼 이론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 데이터, 정보, 지식 중에서 이론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론이라는 게 과학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 뭐와 관련이 있어? 지식과 관련이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뭐 이런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맥도너라는 사람이 그죠? 데이터, 정보, 지식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1번을 보면 데이터란 개인이 이용할 수 있거나 어때?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것이 지닌 가치를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가 되겠어요? 특정 상황, 특정인이잖아, 그렇지? 특정 상황, 특정인은 뭐가 없다는 거야, 얘는. 보편성이 없다는 거지, 하셨죠? 보편성이 없다는 거고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다라는 거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어때요? 사진 다 찍었어, 그렇지? 사진을 다 찍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게 컴퓨터 여러분 휴대폰에 어때? 저장돼 있는 상태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지. 그럼 어때요? 그 사진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좋은 사진은 어때? 어디다 올려?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그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식이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요 시험에 났어.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를 뭐라고 한다? 얘를 데이터, 자료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럼 정보란 어때요? 특정 상황에서. 여기서도 어때요? 특정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럼 특정 상황이라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이게 보편성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로 어떤 특정 용도에 대해서 어때 평가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식이란 그쵸? 정보의 개념을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일반화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특정이란 말이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상황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상황이란 말 자체가 구체적, 특정하다라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상황의 반대말이 뭐야? 이게 일반화야, 일반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정보, 지식 중에서는 어때요? 일반화되어 있는 건 뭐야? 이게 지식이고 데이터나 정보는 어때? 특정 상황에서 어때? 이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때요? 평가된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 얘는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를 말한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야? 특정, 얘는 일반화. 이해하셨죠? 이것도 알아야 돼. 이거는 여기서는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학자 이름이 뭐 나진 않아, 그치? 너무 확립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학자 이름이 나진 않는데 이것만 이제 알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정보의 개념을 일반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어때? 정보의 광범한 시간, 공간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광범한 시간이라는 건 어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공간. 그러니까 보편성이란 말이나 일반화란 말이 같은 말이잖아, 그치?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광범한.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어때? 통용될 수 있는 어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지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를 보세요.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다, 그치? 정보, 데이터인데 특정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의 평가, 그쵸? 지식, 정보, 장래 일반적 사용의 평가다, 그치? 일반적인, 그쵸? 자, 그래서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이다가 이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치? 자, 뭐 페롤이라는 사람도 뭐 똑같은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요? 학자 이름을 어때?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해하셨죠? 자, 그 데이터는 있잖아요. 자, 세계에 관한 사실, 특정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한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이것도 그냥 단순한 사실만을 어때? 데이터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것도 표현이 있어야 돼. 그치? 표현된 것만 데이터다. 그 표현됐다는 건 이제 뭘 뜻하는 거야? 이거는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카메라에 담았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카메라에 담았다. 그냥 내가 여행 가서 이렇게 본 것들은 그건 또 뭐도 아닌 거야. 이건 데이터도 아닌 거야. 이해하셨죠? 내가 이제 어떤 글로 작성했거나 기록했거나 뭐 이런 것들. 그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록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때? 그냥 카메라에 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어때? 어떤 표현돼 있어야 뭐가 된다? 이게 데이터가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면 사실을 특정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치? 그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0과 1의 숫자로, 그치? 우리가 기록하거나 어때?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연 세계의 사실을 기술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잘 봐요. 데이터랑 사실도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걸 자료라고 한다면 이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던 거야. 이게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이 표현되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질서를 가지면 어때? 정보가 되고 정보가 다시 질서를 가지면 뭐가 된다? 지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여기서 이쪽으로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렇지? 자, 사람 이름보다도 어때? 이게 중요한 말이다. 그렇죠? 자, 자연 세계의 사실을 기술하는데 데이터는 어때? 컴퓨터에 의해서 입력, 저장, 가공되는 요소로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그렇지? 단순히 특정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사실을 변형시키는데 이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지? 특정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라는 거예요, 그렇지? 특정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사실을 변형시키는데 이용된다라고 하면, 표현을 이제 다르게 하면, 그렇지? 일단 표현하고 나면 어때? 이거를 어때요?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필름의 형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옛날에 아날로그 카메라면 어때? 필름의 형태를 그걸 뭘로 바꿔서? 디지털로 바꿔서 어때?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스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정보는 있잖아요. 사실의 수가 아니라 사실을 유용하게 어때? 선정, 조직화한 사실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치? 관계. 자,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을 말한다. 그래서 구조적 특징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구조적 특징. 자,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질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구조적 특징을 말하나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그치? 시멘트불, 자갈, 뭐 철근 이런 것들이 어때? 그냥 널려 있어. 이것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관계들이 설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멘트불, 자갈은 어때? 잘 섞여서 배합 비율로 섞여서 철근이랑 어때? 같이 있고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그게 뭐가 있는 거야? 구조가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그치? 이런 거 시험에 날 수 있잖아. 그치?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 정보는 아직 또 이제 사실의 집합이 정보는 아닌데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어때? 정보 이후에 뭐가 있어? 지식이 있잖아. 그치? 그 정보는 지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이거는 완전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완전한 형태로 축적된 하나의 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때? 지식과 구별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 3번 지식이야. 지식은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인간의 이해관계나 목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그렇죠? 인간의 관심 및 목적과 관련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 우리가 어떤 평가를 했다는 말 자체가 뭐야? 이게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면 뭐가 되겠어요? 정보가 되고,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면 뭐가 되겠어요? 지식이 된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인데, 자, 지식은 어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때? 항상적 의미를 가져.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항상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 항상성을 갖는 건 뭐야, 이게? 유기체라고, 유기체. 이해하셨죠? 똑같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잖아. 이해하셨죠? 어떤 외부의 뭐가 변해도 항상 어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유기체라고 하는 건데, 그 항상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 지식이 항상성이 있다는 말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가 있다는 거야? 일반성이 있고 어때? 보편성이 있다라는 말이야, 이게. 그쵸? 자, 그래서 항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서 정보는 지식보다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났었어요.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인 반면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자, 둘 다 수동태로 쓰인 거는 어때요? 왜 그런 거야? 이거 둘 다 사고되어지는 것도 알려지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둘 다 수동태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어때? 이게 지식이 주어니까 사고되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어때요? 이게 정보가 주어니까 알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때? 정보를 아는 행위와 어때요? 우리가 지식을 아는 행위는 어떤 게 능동적 행위야? 사고가 능동적 행위지, 그치? 그러니까 능동적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고 그냥 알게 되는 거. 내가 뭐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알려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 중에는 어떤 게 보다 능동적 행위야. 이게 능동적 행위야. 이것도 시험에 나섰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사고라, 둘 다 사고되어지는 것인 반면에 어때?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어때? 그냥 알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 그치? 친구한테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정보라고 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때? 물론 정보도 그런 면이 있지만 얘는 어때? 알려지는 것을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알려지는 걸 포함한다는 말인데 지식은 어때?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건 어때? 꼭 사고해야 알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어때요? 사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사고다 그러면 지식이고 알려지는 것이다 그럼 정보다라는 거지. 정보다. 자, 뭐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문제가 어때요? 점점 디테일하게 나니까 이해하셨죠? 또 아까 제가 문헌 정보학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진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치 쿠블러라는 사람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학자 이름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자, 그 데이터는 그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패롤은 뭐라고 했어? 패롤은 그쵸 표현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한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나 어때요? 표현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데이터가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형식이든 부호화돼야 돼요. 그치? 부호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표현된다는 말이잖아. 그치? 기호화된다, 부호화된다라는 게 표현된다는 말이야. 우리가 언어로 써도 어때? 이게, 그치? 부호화되는 거야. 그치? 컴퓨터로 기록해도 어때요? 컴퓨터에 저장해도 이게 어때? 0과 1이라는 디지털로 어때? 부호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쵸?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어때?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고 가치도 크지 않으면 어때?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정보는 어때요? 데이터를 조직화한 거야. 구조화나 조직화나 같은 말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조직화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의미를 부여한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구조화, 조직화, 의미 부여.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렇지? 의미 부여다.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용, 의미를 부여한 것이며 이 의미 부여의 기준에 어때 체계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정보는 어때 체계 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체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체계가 어때? 보통 체계를 뭐예요? 시스템으로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되면 데이터의 관계가 이제 나타나. 예를 들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 시스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렇지? 컴퓨터는 어때? CPU가 있어야 되고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어때요? 하드 디스크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뭐 그치? 비디오 카드도 있어야 돼, 그치?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어때? 한번 뜯어보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어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런 것들이 어때? 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때? 우리가 상호 협력해서 작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 그런 관계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체계라고 하는 거야. 그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들이 어때? 체계 상관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건데 데이터의 집합이 어때? 질서를 갖고 있으니까 어때? 정보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때? 서로 데이터 간에 뭐야?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식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게 뭐야, 이게? 아니,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게 지식이라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한 게 정보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때? 다 체계 상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체계 상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관찰하는 체계가 어떤 데이터 체계의 적실한, 그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때만 정보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자. 적실성이라는 것은 어때? 관계가 있다는 걸 적실성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관계가 있다. 내가 어때? 어떤 관계를 파악할 때 관계가 있을 때, 그치? 그때 어때? 정보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것도 동그라미 쳐, 여러분. 적실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때만 정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정보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때? 교환한 두 체계가 어때? 동일한 적실성의 기준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직 뭐 시험에는 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정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적실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번 봐봐 여러분. 지식은 정보나 데이터가 어때? 사용자의 인식, 해석, 분석, 이해, 인지적 활동을 거치면서 여러분 인지적 활동을 거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능동적으로 지식을 수집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사고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치? 인지적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활동을 거치면서 경험이나 적실성의 상황과 결합함으로 창출된다, 그렇죠? 자, 지식은 경험한 기억 없이는 어때? 만들어질 수 없는데, 자, 정보가 데이터에서 추출한 한 가지 맥락이나 공통점과 같은 단순한 사실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 데이터에서 추출된 게 정보라면 이런 뜻이야, 그치? 별 의미가 없어. 데이터에 추출된 게 정보라면, 그쵸? 지식은 어때? 정보를 토대로 어때?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식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알겠지, 그치? 우리가 사실이 표현되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평가되면 어때? 정보가 되는 거야, 그치? 정보가 구조화되면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된다. 이해하셨죠? 사실은 뭐 표현되지도 않은 게 사실이니까 이게 표현됐을 때 어때? 데이터와 정보는 뭘 갖고 있어? 이거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잖아, 그치? 특정 상황이라면 지식은 뭐다? 얘는 보편성을 갖는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때? 정보는 우리가 어때? 수동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지식은 어때? 반드시 능동적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사고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는 어때? 우리가 찍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어때? 여기는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시험에 이제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정보와 지식의 차이다, 그치? 자, 정보는 넓은 의미의 자료 처리를 말해. 근데 여러분 자료가 뭐라고 그랬죠? 자료가 데이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는 어때? 데이터 처리를 뜻한다. 그 맞는 거잖아, 그치?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어때?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다라고 하면, 그치? 진술이라는 게 뭐야? 진술이라는 게, 그치? 진술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을 표현한 것이 데이터고, 그치? 데이터가 어때? 얘를 이제 평가하면 어때?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뭐 사실 표현인데,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우리가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그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로서 어때? 사유된 판단이나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그쵸? 통신 매체를 통해서 체계적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사유된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치? 사유된 판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되어지는 것, 사유된 판단, 약간 능동적 행위다라는 거죠. 자, 맥클럽이라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 그치? 맥클럽. 자,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에, 그치? 정보는 단편적이고 특정하다, 그치? 지식은 구조적, 결합적이고 때로는 어때?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게 지식이다라고 했어, 그치? 자, 정보는 적시적이며, 그치? 적시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치? 관계를 갖는 걸 뭐라고 한다? 적시적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이고 때로는 어때? 그치? 수명이 짧은 반면 지식은 연속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자, 정보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 그냥 메시지가 어때요? 그냥 이제 표현된 걸 메시지인데, 그냥 이 메시지가 어때? 그냥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흐름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구조나 질서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가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그러나 어때? 정보 입수로 인해서 어때? 지식이 추가되고 재구성되며 변화된다는 점에서 이 지식은 주로 이 흐름이 생성되는 축적. 근데 여러분, 이게 축적될 때 어때? 그냥 단순히 질서 없이 쌓이는 게 아니란 말이겠지?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니을. 이것도 별표해. 그치? 시험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시험 내기는 좋잖아요. 자, 정보는 그냥 단순히 어때? 의사소통, 대화만 나눠봐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굳이 뭐 알려고 하지 않았어도 어때?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때? 지식은 어때요? 사고에 획득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치? 자, 그 테스키라는 사람도, 그치?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이다, 그치? 구조화된 집합. 여러분, 구조화된 집합과 반대말은 뭘까요? 그냥 집합이지, 집합. 그냥 데이터의 집합하면 어때? 그치? 데이터의 집합하면 정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치? 구조화가 있어야 돼, 그치? 질서를 가져야 된다.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새 실세계에 대한 모형.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또 생각해 볼게. 이제 우리가 자 이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형이라는 게 뭐야? 모형이라는 게. 얘가 이제 뭐예요? 이론이라는 얘기잖아, 이론. 그치?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 경제 순환의 모형이다. 그럼 어때? 여기다. 그치? 아주 복잡한 세계를 있잖아요. 복잡한 경제 현상을 쉽게 설명할게, 쉽게. 사실 뭐 나도 잘 모른다. 근데 복잡한 경제 현상은 어때? 가게가 있고 여기 기업이 있다. 그치? 그럼 시장도 어때? 수백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분필 시장, 지우개 시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둘로 나누면 어때요? 생산물 시장이 있고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 그 여기가 이렇게, 그치? 여기서는, 그치? 기업이 어때?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이걸 뭐라고 그래? 경제순환 모형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이 모형 하면 데이터, 정보, 지식 중에서 모형은 뭐에 가까워? 지식에 가깝지. 이게 이론이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현상들을 어때? 추상화해서 어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로 어때? 이 관계를 이제 파악한 거잖아. 이해하셨죠? 가게와 기업, 생산물 시장, 그치? 생산 요소 시장 해서 이 관계를 파악한 거니까 이론, 모형, 지식이 같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 이거는 이제 순서로 보면 어때? 이 지식들이 쌓이면 뭐가 생기는 거야? 이론이 생기고 이론이 뭐야? 모형. 모형이란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형이다 라고 나오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건 뭐다? 지식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산되거나 어때 수정될 수 있는 어때 실세계에 대한 모형이지, 그렇지? 실세계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 때 이 실세계가 있을 때 어때요? 어떤 시장에서 어때 경제 활동을 설명할 때 가게, 기업,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만 가지고 어때 설명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모형, 그렇지? 실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모형이라고 하는데 실세계에 대한 모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렇지? 이게 그쵸? 이론 또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뒤에 가서 볼 거야.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중요한데 실러는 있잖아요. 실러는 어떻게 이제 설명했냐 하면 정보이론, 정보사회론,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어때 정보의 개념을 분류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분류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고, 그렇지?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고,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있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있고,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분류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 이론, 정보 사회론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분류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실러. 이제 실러라는 사람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거든. 마르크스주의자니까 어때? 경제학자이면서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 한 사람인데 실러 정보이론, 정보사회론, 정치경제학 이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 웹스터라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 그치? 웹스터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런 책. 우리가 조영희 교수님이 책을 썼지만 이건 이 사람도 어때? 정보사회론에 관한 교과서를 쓴 사람인데, 그치? 웹스터는 뭐라고 했냐면 어때? 의미론적 관점과 어때? 비의미적 관점으로 이제 분류했다. 그치? 자, 그래서 의미론적 관점이다라고 했죠. 의미론적 관점이 있어. 이걸 질적 관점이라고 해요. 질적 관점.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비의미적 관점이 어때요? 정보이론, 정보사회, 그치? 경제학적 관점. 여기는 뭐 정치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마르크스주의자가 잘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김정은,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자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때요?
이 토대라는 게 있는데, 그치? 토대라는 게 경제가 뭘 결정한다? 정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경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어때? 권력 관계와 경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순수한 경제학이라기보다는 뭘 보겠다? 정치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뭘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아, 저 새끼는 마르크스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치? 아, 빨갱이 새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제가 뭐 그런 거 아닌데, 그치? 그치? 저 사람은 사회학과 나왔다면 왜 생각이 저렇게, 그치? 제가 이제 아싸여서 그래요, 그치? 인싸였다면 어때? 아, 진짜 마르크스주의자가 됐겠지, 그치?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여러분은 마르크스주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죄송해요. 이제 더 이상 욕을 안 할게. 자, 그래서 어쨌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라고 하면, 그쵸? 자, 이거에서 이미 뭐야? 이 사람이 실러라는 사람이 어때? 아, 마르크스주의에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웹스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치? 의미론적, 질적을 강조했지만 어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때? 이게 사회 구조론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회 구조론자들은 어때요? 뭐에 관심이 없어. 개인에는 관심이 없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예 어때? 의미론적 관점 같은 거는 어때? 생각조차 안 하잖아. 이해하셨죠? 생각조차 안 한다. 이게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어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자, 근데 웹스터는 어때요? 우리가 정보이론, 정보사회, 경제학적 관점이다. 그리고 웹스터는 이걸 강조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이론, 정보사회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인데 어때? 이 사람은 차마 정치 경제학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 이론이고 정보 사회 론적 관점, 그 다음에 어때? 경제학적 관점이다라는 게 이게 알 수 있죠. 자, 경제학적 관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질적이라는 게 뭐냐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치? 계속 어때? 그러니까 뭐 이게 나진 않는데 이런 용어를 알아야 어때? 이제 책을 읽었어도 어때?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제 질적이라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자, 퀄리티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죠? 질적이라는 말 자체는 어때요? 이게 의미론적이라고 쓰고 그 괄호로 치고 어때요? 질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질적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이게 의미론적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퀄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이라는 것은 어때? 이거는 의미론적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 이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와이프는 어때요? 저보고 맨날 더럽다고 그래. 그치? 그러니까 너 빨리 목욕해. 이러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거 맨날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봤는데 어때요? 물이 엄청 뜨거워. 그치? 그럼 뜨겁다는 건 어때? 양적이야, 질적이야? 이걸 질적이라고 하는 거야. 뜨겁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질적의 반대말을 양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어때? 물이 뜨겁다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 차갑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치? 양적이니까. 죄송해요. 더 이상 안 할게. 자, 근데 이게 이제 질적이라는 게 어때? 뜨겁다라고 한다면, 그치? 양적이라는 건 어때? 이게 온도, 측정해서 나타나는 온도, 수치화되는 것을 뭐 양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뜨겁다 그러면 어때? 45도구나. 이렇게 이게 양적인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네는 어때요? 사회 구조론자들은,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어때? 내가 벽으로 뚫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치? 문으로 다니고 벽으로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사회 구조는 어때? 인간 개인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하는 면이 있어.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강제하는 사람들은 어때? 사회 구조 자체, 문이 어디 있고 벽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개인의 의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웹스터 같은 사람들은 어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개인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회 구조론자들은 어때? 의미론적 관점 같은 건 어때? 생각도 안 해.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어때? 우리가 웹스터는 의미론적 관점하고 어때? 그치? 비의미적 관점이다라는 게, 얘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때? 질적이란 말은 어때? 개인적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치? 개인. 얘는 어때? 사회 구조.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시험에 나진 않았는데 초 같으면 내고 싶다. 그치? 왜 그러냐 하면 웹스터가 어때요? 그치? 웹스터의, 그치? 정보의 분류 중에서 성질이 다른 거.
뭐가 있겠어? 이거 정보이론, 정보사회, 경제학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이 있으면 의미론적 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성질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실러의 정보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어때요? 또 정보이론, 정보사회론, 정치 경제학적 관점하고 의미론적 관점 딱 4개잖아. 사지선다니까, 그치? 그럼 어때? 뭐가 포함되는 거야, 이거는? 의미론적 관점이면 안 된다. 이해했지? 그런 게 시험에 날 수 있죠. 그치? 아직 안 났는데, 그치? 또 이제 하면 좋은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아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구조라는 거 하고, 그치? 자. 사회 구조라는 거 하고, 어때? 이게 질적이라는 말은, 이게 좀, 그치? 다른 말이구나. 라는 말이, 그치? 사회 구조를 강조한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얘를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이게.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고 얘를 뭐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을 보려고 하는 거야. 이 미시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질적 이걸 중요해, 그렇지? 거시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 양적 이런 거 중요한다, 그렇지? 양적.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럼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고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있고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그 이제 뭐가 시험에 나겠어요? 정보 이론적 관점과 정보 사회론적 관점과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치? 여기서 어떤 말을 줬을 때 얘가 어때? 정보 이론적 관점에 포함되는 거냐, 정보 사회론적 관점에 포함되는 거냐,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포함되는 거냐,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정보의 개념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